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국채, 지방채 얘기를 했고 이어서 발행 주체가 회사인 회사채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회사채는 일반적으로 액면가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지만, 여러 종류가 있을 수가 있지만 1,000불이 일반적인 경우고, 그 다음에 반년마다 쿠폰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마이 애뉴얼이라는 의미는 이제 반년마다 지급한다는 얘기죠. 이자 지급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 상환을 할 수가 없는데, 중도 상환을 하는 채권을 우리가 콜 프로비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중도 상환을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콜 프로비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험 정도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죠. 이 회사채의 경우는 굉장히 여러 종류의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종류의 회사들의 신용 등급이 어떠냐에 따라서 신용 등급이 좋은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그만큼 안전하다고, 부도 위험이 적다라고 볼 수 있고,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는 그만큼 부도 위험이 높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위험 정도, 여기에 위험 정도는 부도 위험을 의미합니다. 부도 위험이 어느 정도냐는 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채 금리 추이를 7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미국의 경우 보시면은, AAA가 이제 제일 신용 등급이 좋은 거죠. 여기서는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금리는 비슷하게, 회사채 금리가 지금 서로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보여주고 있고, 당연히 AAA 회사채 금리가 제일 낮겠죠. 왜냐하면 신용 등급이 제일 높은, 그 부도가 제일 덜 날 그런 회사들이 발행한 채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AA, BBB 갈수록 신용 등급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부도 위험 때문에 더 가상금리를 얹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더 BBB, 여기서는 이제 BBB가 제일 부도 위험이 높은 채권으로 볼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AAA 등급에 비해서 이만큼의 가상금리를 얹어주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스프레드라는 거는 이 금리 사이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AAA와 일반적으로는 국채금리 대비, 국채가 이제 국채금리가 기준금리 역할을 하니까 그거 대비 얼마나 가상금리를 얹어주느냐 이렇게 보는데, 또는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리버금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회사채 금리끼리 비교를 하더라도 이 차이가 항상 일정한 게 아니죠.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이 스프레드가 더 벌어집니다. 이건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Flight to quality, flight to safety, 안전자산으로의 회귀 현상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회사인 경우는 위기 상황에서 그만큼 더 프리미엄을 얹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채에 대해서 그 여러 종류의 이제 회사채들이 있는데, 그런 그 회사채의 일반적인 특징, 그리고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너무 지엽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큰 틀에서 회사채들이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정도로 그냥 살펴보도록 하죠. Registered Bond라는 얘기는 등록제입니다. 옛날에는 Bearer Bond라고 그래서 그냥 채권을 갖고만 있으면 갖고 있는 사람이 임자예요. 속된 말로. 이자도 받고 그렇습니다. 쿠폰을 이렇게 떼서 보내면 이자를 주게 돼 있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게 전부 Registered Bond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야 돼요. 그 목적은, 그 이유는 IRS는 이제 미국의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에서 이제 세금, 이자 소득에 대한 그런 어떤 세금 같은 것도 제대로 매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채권을 가지면은 그 채권을 발행한 회사를 통해서 다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의 대부분은 다 채권
소유자가 무조건 그 주인이 아니고 등록이 되어져야지만 주인이 되는 그런 채권 형태를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restrictive covenant라는 의미는 이게 단서 조항인데, 직역을 하면 단서 조항. 일단 왜 이런 게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두 번째 그 클래스에 두 번째 주 수업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금융시장에서는 이 중고차 시장 얘기를 하면서 금융시장도 마찬가지로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 현상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adverse selection이라는 역선택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가 도덕적 해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역선택이라는 것은 뭐 어떤 계약 같은 것이 체결되기 전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반해서 이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다. 그러면서 제가 변호사가 고객을 위해서 일한다고는 하지만 일단 변호사 고용계약을 맺고선 일을 하다 보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뭐 제가 지금 변호사를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고객한테 많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 실제로는 10시간을 일했으면서도 한 20시간 일했다라고 얘기하려는 인센티브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발행을 해서 기업이 채권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그럴 때는 뭐 돈 빌려주는 사람을 위해서 이 돈을 쓸 것처럼 하지만, 일단 돈을 빌려간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린 다음에는 이 돈을 누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쓴다? 채권자의 이익을, 돈 빌려준 채권자의 이익을 생각한다기보다는 회사 자신 또는 주주, 내부 주주,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채권자들이, 바운드 홀더가 바보가 아니에요.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이런 정보의 비대칭으로부터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채권자들도 잘 알기 때문에 채권 발행하면서 반드시 약정서를 우리가 인덴처라고 하는데, 인덴처에다가 restrictive covenant라고 하는 단서 조항을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자 원금 당연히 갚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돈 빌려서 지금 내 돈을 쓰니까, 이건 채권자가 하는 얘기예요. 다음과 같은 것들은 우리한테 허락을 받고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아라.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배당을 조금 돈 벌었다. 예를 들어서 채권자로부터 자금 조달한 다음에 그 돈을 주주들한테 배당을 다 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주주들은 재미 보지만 돈 빌려준 채권자는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배당에 대한 리밋도 하고 제한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채권을 또 발행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어놔요.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채권을 또 발행을 하면 이미 기존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해입니다. 자기 이익을 먼저 채권 발행하면서 돈 빌려준 사람들은 그 돈 가지고 그 기존 돈 빌려준 채권자를 위해서 쓰길 원하는데, 자기랑 비슷한 입장의 사람이 또 생겼다? 이거는 기존 채권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한을 한다. 그러면서 이런 단서 조항은 mitigate, 줄여준단 말이에요. conflict with shareholder interest. 주주와 채권자 간의 그 이해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를 사전에 이렇게 이런 걸 하지 말고 분명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지엽적인 내용보다는 단서 조항이 왜 필요한지 그걸 아시면 돼요.